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저는 프로듀서 김양원입니다. 대선까지 이제 80여일 남았습니다. 대선 후보들이 선대위 전열을 갖추고 민생 행보와 정책 공약을 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이슈가 되었던 대선 관련 뉴스는 정책 검증보다는 사생활 의혹 보도가 떠오릅니다. 특히 인권이나 사생활 영역에 대한 최소한의 고려 없이 정치적인 검증이라는 이유로 선정적인 발언과 폭로가 계속됐죠. 또 이와 별개로 최근엔 정치 인플루언서의 SNS 글을 그대로 인용 보도한 언론사들이 선관위에 주의 처분을 받기도 했는데요. 조동연 전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의 사생활 보도,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잠시 후 미디어 비평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순서 바로 시작하죠.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대선이 이제 9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죠. 각 당 대선 후보 선대위가 출범하면서 선대위원장으로 영입된 인사들에 대해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지난 한 주였습니다. 특히 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직에 영입됐던 조동연 서경대 교수 사생활 논란으로 사퇴했죠. 오늘 미디어 비평에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김원경 문쿨미디어 인권연구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강용석 변호사죠. 유튜버로 네. 활동하고 있는데 이분이 개인 SNS에 조동연 전 상임선대위원장의 사생활에 대한 제보를 공개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 관련한 보도들이 시작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달 30일에 강용석 변호사가 제보가 쏟아진다면서 조동연 씨의 이용 과정에 대한 내밀한 사생활을 공개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다음 날인 12월 1일 유튜브 가로세로 연구소 방송에서요. 조동연 씨 자녀의 실명, 생년월일, 얼굴까지 노출했고요. 전 남편과 조동연 씨 자녀의 부친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실명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추정 인물과 자녀 사진을 붙여놓은 사진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그 재판 기록에 있는 전 남편 이름 2글자, 아이 이름 2글자, 전 남편과 아이들 가족 사진까지 모두 공개해버린 것인데요. 네. 또한 2일에는요, 자녀 이름과 사진을 공개하고 이를 페북에 썼다가 스스로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2일 방송에서는 판결문을 공개하면서 자녀 이름을 흐릿하게 보이게 했고 유전자 검사서에 아이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전 남편 이름은 가린 상태였습니다. 민주당이 이러한 논란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했고요. 12월 1일 안민석 의원이 YTN 라디오에서 사실 아닌 걸로 확인되었다라고 하자 강용석 씨는 누가 가짜뉴스라고 했는지 명확히 밝혀라. 이재명, 송영길 이름으로 고소해라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대선 후보 선대위원장을 모르겠어요. 이게 공적인 영역에 있는 공인이다라고 네. 친다고 하더라도 아직 미성년이잖아요. 이렇게 네. 어린 자녀들의 실명, 사진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그냥 공개했다. 이런 지점은 좀 저희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그 강용석 변호사의 유튜브 내용을 그대로 전하는 언론 보도들이 실은 이때부터 막 보도되기 시작이 됐거든요. 어땠습니까? 네, 그렇죠. 12월 1일에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보도한 자녀 친부로 유추된다는 인물에 대해서는 12월 5일까지는 그나마 보도가 없었습니다. 네. 지난 5일 조동연 씨가 자신이 성폭행을 당한 바 있다라는 입장을 내기 전까지는 상대의 인명 자체는 언급되지 않았죠. 그러나 사안이 워낙 선정적이고 화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돼서인지 이후에 많은 언론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비카인지에서 11월 29일부터 12월 9일까지 조동연을 키워드로 해서 추출된 보도를 찾아보니 총 976건이었습니다. 네. 네이버로 하면 이보다 훨씬 더 많아집니다. 주요 언론사만 포함하는 그 비카인지 특성을 봤을 때 이 976건도 사실 굉장히 많이 나온 거고요. 이 중에서 주요 언론사 보도량을 따로 보니까 KBS 25건, MBC 25건, SBS 19건, YTN이 122건이었습니다.
중앙일간지를 보면요. 경향신문 31건, 국민일보 49건, 동아일보 35, 서울신문 36, 세계일보 76, 조선일보 51, 중앙일보 58, 한겨레 23, 한국일보 31건이었습니다. 네. 물론 조동현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보도 모두가 문제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조동현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보도가 이렇게 많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976건 모두가 조동현 사생활 논란을 중점적으로 다룬 보도는 아니고 해당 언급을 하는 보도 정도인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보도들이 대체로 사생활 논란을 운운하면서 이 사안을 결국은 논란거리로 키우게 되었다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 와중에 정말 분명하게 문제가 되는 정말 화가 나게 하는 그런 보도들, 그리고 강용석 씨 발언을 확대 재생산하는 보도들도 들어 있습니다. 네. 이 조동현 전 상임선대위원장이 성폭행 사실을 공개하면서 네. 되레 더 보도가 선정적으로 네. 불이 붙게 됐는데 저 개인적으로 사실 참 이 과정 자체가 너무 안타까웠는데요. 네. 이 지난 한 주간 그 모든 언론사들이 수십 건씩 보도했던 조동현 씨 네. 관련 보도들 어떤 내용들이었나요? 대체로 조동현 씨가 선대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그의 전문가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이런 것을 검증하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네. 대부분 그야말로 사생활 논란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강용석 씨의 주장을 보도윤리 관점에서 점검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도리어 판결문과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 혼외자가 맞더라라는 식의 보도들이 더 많았습니다. 심지어 조선일보 12월 3일자 사설 가짜뉴스 법적 조치라더니 하루 만에 확인된 영입인재 추문에서는요. 시중에 조 위원장 육사 동기들이나 전 남편 지인들을 통해 혼외자 출산 논란이 확산하고 있었고 심지어 입증 자료까지 제시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모든 내용들이 강용석 유튜브 정보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이번 논란은 해당 정치인의 정당이 무엇이었든 간에 애초에 보도가 되지 말았어야 하는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언론은 강용석 씨 유튜브 내용을 그대로 전달만 할 것이 아니고 어린 자녀들을 포함한 가족들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지 말았어야 된다. 공개한 강용석 씨의 행동을 강하게 비판하는 그런 보도를 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소장님은 이렇게 사생활 논란이 있더라도 언론이 어떤 저널리즘의 원칙에 따라서 아예 보도하지 않거나 네. 보도를 하더라도 좀 정제해서 신중하게 다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죠. 네, 이렇게 지적하신 건데 그야말로 인권의 측면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보도라고 보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게다가 정치인들의 말을 그대로 중계하는 보도들이 많았고 그 와중에 혐오 표현에 가까운 말들까지 보도에 언급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너무 많은데 예를 하나 들어보면 조선일보 12월 2일자 보도 야 허은아 사생활 논란 조동현 눈물 전략은 워킹맘 망신이라는 보도. 여기에서 송영길 대표는 영입 기자회견에서 조동현 씨를 82년생 김지영에 비유했다라고 전하면서요. 세상에 어느 김지영이 조 위원장 같은 도덕성 문제를 일으키겠냐라고 말하고 워킹맘 망신 혼자 다 시키고 계시다. 사과할 거면 깔끔하게 사과만 하면 되지 눈물 전략을 들고 나오다니요 등의 발언을 그대로 보도를 했습니다. 네. 사실 저도 이걸 전달하는 것이 마음에 너무 좀 불편한데요. 네. 어찌됐든 이런 식의 발언도 이거보다 훨씬 더 강도가 높은 발언도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네. 검증이라는 차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어린 자녀들과 관련한 사생활, 사적인 내용들이 너무 여과 없이 노출이 됐다. 이런 부분을 언급하신 것 같아요. 네. 여전히 계속 말씀드리기 불편하지만요. 많은 보도에서 혼외자라는 표현을 정말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 표현 자체가 부적절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일단 이 표현은 결과적으로 자녀에 대한 차별을 낳는 그런 표현이죠. 네. 이에 따라서 여성가족부도 혼중자, 혼외자 이런 표현, 이런 것을 어떤 차별적인 용어로 보고 개선 검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대 국회에서도 혼중자, 혼외자 표현 삭제 개정안이 나오기도 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번 보도에서 보면 조동현과 혼외자라는 글이 함께 등장하는
그런 보도가 몇 건이나 나왔나 제가 또 마찬가지로 빅카인지에서 검색해봤거든요. 네. 총 259건이나 나왔습니다. 정말 많은 보도에서 혼외자라는 표현을 조동연이라는 키워드와 같이 사용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제목만 봐도 그런 보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고요. 네. 사용 자체가 부적절하다라고 지적하신 이 혼외자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순간 이번 사안에 대한 접근이 참 선정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지 않았나 싶거든요. 예, 맞아요. 굉장히 선정적인 보도들이 많았고요. 보도 제목이나 보도 내용이 정말 옮길 수 없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빅카인지 검색에서 제가 한번 조동연 보도에 상간녀라는 키워드를 함께 넣어서 이 보도가 있나 찾아보았습니다. 네. 그랬더니 세계일보가 12월 2일에 제목이 혼외자 논란, 조동연 해명에도 상간녀 등 막말 비난 댓글이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12월 2일 위키트리 보도는 지금도 제목이 조동연 민감한 과거 사생활 놓고 논란 확산으로 바뀌어 있지만요. 이 보도가 제가 애초에 찾아봤을 때에는 제목이 불륜으로 딴 남자 아이 낳고 친자식인 듯 남편 속인 사람을 대선판에였습니다. 과연 이게 언론 보도의 제목으로 될 수 있을까? 너무 선정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중앙일보 칼럼 오병상의 코멘터리 문제는 혼외자가 아니라 거짓말이다에서는요. 혼외자 출산은 간통죄가 위헌 판결을 받은 2015년 이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발생 시점에서 형법상 유죄, 간통죄가 형법에서 사라졌지만 민법에선 살아있어 형사처벌까지 할 범죄는 아니지만 여전히 반사회적 불륜이다. 라고 비판하는 그런 칼럼도 나왔습니다. 네. 애초에 앞서서 조동연 씨 측에서 본인의 입장을 밝혔던 12월 5일 이후에 이런 관련된 보도들이 더 폭증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조동연 씨가 선대위원장직을 사퇴했죠. 결과적으로 사퇴한 이후에도 근데 그 선정적인 보도들은 좀 수그러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수그러들지 않습니다. 사퇴 이후인 4일에도 강용석 받아쓰기 보도는 여전히 되고 있고요. 계속 그 말을 옮길 수 없는 수준의 내용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보도 지금은 삭제가 되었던데요. 네. 제목이 조동연 측 자녀 사진 공개한 가세형 고발, 강용석 아이들 모습 다 비슷이라는 보도가 있었고요. 조선일보는 강용석 내가 조동연 자녀 공개, 눈 부위 가려 엄마 외엔 몰라라는 12월 4일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런 보도들은 사실상 강용석 씨의 그 주장을 그대로 실어주는 보도입니다. 네. 또한 5일 조동연 씨가 입장문을 발표한 이후에도 그 입장문을 보도하면서 이데일리에서는 조동연 성폭력 임신 입장에 강용석 강간범 밝히는데 인생 바치겠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조동연과 이렇게 강용석 씨의 주장을 기계적 중립처럼 전한 것처럼 보이는 이런 제목들이 있지만요. 사실 이 보도들은 열어보면 과연 제목과 달리 곧 그 강용석 씨의 주장에 방점을 찍어 놓은 보도이거든요. 그러니까 조동연 씨가 거짓말을 했을 것이다라는 거에 방점이 찍혀 있는 보도들이 더 많았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1년에 이런 사태라고 해야 되나요? 조동연 씨 관련된 보도들 중에서 좀 제대로 이번 사안을 우리가 좀 제대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한 보도들은 없었나요? 보도 있었습니다. 한겨레와 한국일보가 관련된 보도를 좀 잘했는데요. 한겨레는 3일 보도 여당 인재영입 1호 낙마가 들춘 3가지 민낯에서 무책임하고 선정적인 의혹 제기를 일삼는 유튜버도 문제지만 언론마저도 그들과 다를 바 없는 비윤리적인 보도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일보는 조동연 사태 뒤 또 신상털이, 보수 누리꾼도 선 넘었다 비판, 또 사설 검증부실 조동연 사설 그래도 사생활 침해 과하다 등의 보도에서 가세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10년 전 이혼으로 정리된 부부 사이의 문제가 선거 책임자로서 결격 사유가 되는지 아닌지는 따져볼 문제이나 민주당의 영입 과정이 미숙했다. 그리고 부실한 검증과 거짓 해명, 사흘 만에 선대위원장 사퇴로 선대위 쇄신은 비시바라고 한 개인의 가정사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상황이다. 도덕성과 별개로 그에 대한 돈 없는 사생활 침해는 안 되는 일이다. 강용석 변호사는 혼외자 문제를 처음 폭로한 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어린 자녀의 얼굴, 실명, 생년월일을 공개해 대중의 먹잇감이 되도록 만들었다. 이건 검증이 아니라 폭력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네.
그리고 전국언론노동조합도 7일에 성명을 내서 말장난 낚시를 던져 돈 쓰는 독자를 꿰는 데 혈안인 몇몇 개인 매체의 주장에 기댄 보도는 당장 멈추어야 한다. 독자를 이리저리 들쑤셔 2차 가해 덫에 빠뜨리는 몇몇 언론과 브로치 운운하는 정치권은 성평등 교육 체계부터 마련할 일이다라고 자중자애를 당부했습니다. 네, 저희가 이런 미디어 비평 코너를 통해서 이렇게 네. 조회수에 기댈 수밖에 없는 유튜브들, 또 SNS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지적을 꾸준히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번 사안을 통해서 보면 정치인, 뭐 이게 사실 조동현 씨가 정치인이라고 하긴 좀 그래요. 이게 네네. 선대위원장으로 영입된 그렇죠. 인재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뭐 크게 봐서 이 공인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사적인 영역을 도마 위에 올려놓는 보도들, 이런 것들을 이거를 우리가 검증이라고 할 수 있을까? 네. 이게 과연 검증인가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한 사실 논란들이 있거든요. 소장님은 어떻게 네. 보세요? 일단은 저는 검증을 사실이냐 아니냐보다 검증을 해야 될 이슈이냐 아니냐 이것이 네. 더 중요하게 판단되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번 보도는 정치 보도도 선거 보도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저는 아동 학대 보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 사람의 인격을 말살하는 이런 보도 행태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강용석 씨의 이번 행태는 분명히 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클릭수 또는 정치적 유불리에 의존해서 이 관련 내용을 퍼나르게 했던 언론의 행태도 정말 강한 비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원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이었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에 방송됩니다. 네, 이번에는 한 주간 YTN 라디오에서 방송된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박은하 시청자평가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가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습니까? 네, 이번 주에는 YTN 라디오의 오전 시사 프로그램이죠. 7시 20분부터 8시 56분까지 진행되는 프로그램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11월 22일부터 26일까지 모니터링 했는데요. 이때는 이제 황보선 진행자가 잠시 휴가를 간 사이에 출발 새아침을 방송인 김재동 씨가 진행했습니다. 네, 화제도 많이 됐었어요. 김재동 씨 등장으로. 김재동 씨가 진행한 출발 새아침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우선 이제 김재동 씨의 차분하고 깔끔했던 진행이 긍정적이었습니다. 다수의 방송과 진행 경험이 있는 베테랑이다 보니 진행하는 방식이나 흐름은 급하게 맞게 된 자리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어색함 없이 자연스러웠고요. 이제 그동안 알고 있었던 이제 기존의 김재동 씨의 활발한 진행 톤에 비해서 많이 차분해지고 정제된 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전문 진행자시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맡게 된 프로그램도 좀 유려하게 진행해 주신 것 같은데 다른 내용은 또 어땠습니까? 네, 또 이제 특유의 친근감과 이제 친화력으로 이제 방송을 진행해서 게스트와도 소통하는데 무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고정 게스트인 이현웅 아나운서나 김동연 대선 예비 후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다양했던 인터뷰이들과 방송을 이어갈 때마다 친근감 있게 질문을 던졌어요. 이제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해 주어서 서로 소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 같고요. 때문에 이제 방송 흐름이나 인터뷰 내용도 자연스럽게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11월 22일 월요일에 진행되었던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최태경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들과의 여의도 실업자들 코너에서 저하고 같은 처지에 계신 분들 실업자들을 모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일이 없는 느낌은? 이제 이러면서 유머를 던져서 초반 분위기를 풀어나갔고요. 네. 11월 26일에 이제 금요일에 방송된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와의 인터뷰 내내 티키타카를 이제 주고받으면서 방송을 이어나갔던 점도 눈에 띄었습니다. 김재동 씨 이제 특유의 위트와 공감을 이루는 진행 방식으로 방송 분위기를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다만 이제 중간중간에 인터뷰를 이제 이어감에 있어서 머뭇거림이나 이제 이제 습 등의 이제 불필요한 소리나
쓴소리 등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초반에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중후반부로 갈수록 그런 경향이 더 짙어졌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 때문에 이제 인터뷰 내용을 빈틈없이 꽉 채워나간다는 느낌이 덜했던 것 같고요. 이제 상대 이야기를 듣고 질문을 던진다는 느낌보다는 다음 이야기를 던지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덜해져서 좀 더 진행을 매끄럽게 이어나갔다면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익숙지 못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머뭇거림이 좀 있었다. 이런 평가셨고요. 다른 부분은 어땠습니까? 네, 이제 민감한 사회적 이슈나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는 최대한 중립적으로 이제 객관적인 방송을 진행하려고 표현하려는 노력이 돋보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로 다른 당의 의원들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할 때는 당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방송을 진행하는 것보다 이쪽 저쪽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질문을 던지고 토론을 이어나가는 등 조심스럽고 중립적인 표현으로 방송을 이끌어가려고 했고요. 이제 망관이업 코너에서 다소 자극적이거나 예민한 사회적 이슈가 다뤄질 때는 개인적인 의견이나 표현보다는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현안에 대한 질문만을 던져서 방송 내용을 채워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나치게 감정 배제적이라는 인간적이지 못하다고 느낄 수 있는 청취자도 있을 수도 있지만 뉴스를 전달할 때는 최대한 개인적인 감정을 배제시킨 채 팩트를 전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네, 오늘은 방송인 김재동 씨가 대체 진행자로 등장했던 출발새 아침에 대한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은하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